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고 유치는 작은 영구치가 아닙니다. 빅툼입니다. 제가 지금 개원을 한 곳 근처에는 소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즘은 소아 환자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치과에서는 근처에 소아치과도 별로 없고 소아 환자 자체가 많아서 소아 환자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때 소아 환자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던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은 어릴 때 유치가 먼저 나고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계신 상식, 그러니까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온다, 이 상식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친다든지 무조건 제일 저렴한 치료를 선택한다든지, 좀 심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영구치 나오면 양치질 시키지 뭐 하면서 어린이 양치질도 제대로 안 시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유치가 동시에 싹 빠지면서 영구치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치와 영구치의 치열 교환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구치는 만 6세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만 12세 정도의 마지막 유치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혼합 치열기가 6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린이의 유치에 충치가 이미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 나오는 영구치 또한 나오는 대로 차례차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가 썩어도 영구치가 나오면서 짠 하고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유치의 건강 상태가 영구치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의 관리 또한 잘해야 하는 겁니다. 유치를 잘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유치를 오래 쓰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합치열기는 보통 만 12세 정도에 끝납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만 12세까지 유치검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만 12세면 아이가 얼마나 큽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 유치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어린이의 유치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다. 어차피 빠질 치아니까 그냥 둡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6년이나 더 써야 되는 치아한테 어차피 빠질 치아니까 망가진 상태로 6년을 더 쓰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소아치과 원장님들이 진료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약간 과잉진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은 충치들까지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유치의 경우는 치아가 매우 작아서 두께가 1mm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좀 더 자주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유치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린이에게 충치가 이미 생겨 있다. 그럼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이가 약하게 타고났거나 양치질을 잘 안 하고 있거나 단 걸 많이 먹는다거나 원인이 뭐가 됐든 아무튼 이가 잘 썩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망가진 부분을 치료해 놓더라도 이가 잘 썩는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치질 안 하고 단 거 좋아하던 아이가 치과 진료 한 번 받았다고 갑자기 양치질을 잘한다거나 단 걸 안 먹는 일은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는 작은 충치라도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가 있을 때는 대충 관리하다가 영구치가 나오면 그때부터 제대로 관리한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계획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그게 어린이한테 적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계획이고 어린이를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니까요. 엄격하게 하다가 나중에 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처음에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잡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혹시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가능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폐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치의 충치를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망가진 유치가 빠지면서 깨끗한 영구치가 나오고 모든 것은 다 리셋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유치가 썩어서 결국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빠지는 시기보다 빨리 망가져서 빠지게 될 겁니다. 유치가 조기 탈락하는 경우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영구치가 나오는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구치의 치열 전체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치열이 틀어지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의 뿌리가 있는 자리는 영구치의 머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유치의 뿌리와 계승치의 머리는 서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유치가 심하게
썩는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뿌리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치아를 터너치라고 부릅니다. 유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치 밑에서 나오는 영구치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의 해결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치 때부터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치료도 적절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고 유치는 작은 영구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진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라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치를 잘못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구치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당히 큰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 역시도 영구치만큼이나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